분단이 가져온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통일을 해서 더 좋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오늘은 분단 치자 가족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 당연히 이상가족이죠. 지금 현재 이상가족 생존자 58,000명.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중에 85%가 70대 이상의 고령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분단으로 인한 고통인 거죠. 가족이 생이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4.27 판문점 선언과의 9.19 공동성명이 나와도 화상통화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가족. 우리나라 역사에서 친일 청산에 실패한 이 역사는 지금까지 국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로 경찰 중심으로. 왜? 경찰이 가장 친일파 영상입니다. 그런데 친일의 역사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현재 밀도 국민의힘이죠. 박정희 나중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뼈쪽까지 이명박 형인 이상득이 미국 도시가 저기 대사한 보고를 합니다.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일이라고 해요. 자기 동생 대통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믿겠습니다. 이 친일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친일 역사 때 박정희가 닭깎기 마사오, 반주군과 독립투대를 잡던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정권을 쿠데타로 잡는 거예요. 친일의 역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뼛속까지 친미친일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장 이상득 부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뼛속까지 친미친일이어서 대통령의 시각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한미 대사는. 근데 나 친미친일이다 뼛속까지. 그러니까 미국 걱정하지 마라. 프로 US 프로 재판. 프로 ES 프로 제트. 그게 친일이에요. 푸더코. 그 다음 친일 재산 환수법이 제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전에 자유한국당 전원이 반대합니다. 저기 친일을 재산을 환수한다는데 그걸 왜 찬성하나요? 다 반대합니다. 왜? 이들이 자기들. 친일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왜 자유대 기념 행사에 지가 왜 갑니까? 나경원 의원이 반민특위, 그때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기 특별면을 건설합니다. 이게 제신상 잘못이 될게 뼛속까지 친일이 아닌 곳에는 이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분단으로 있기 때문에 북은 악마하고 있고 북을 이렇게 하고 북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무조건 자기의 반대되는 세력은 뭐다? 종북 방향입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 있답니다. 무조건 끼워 맞추는 거죠. 왜? 북한만 들어가면 종북만 들어가면 빨갱이만 들어가면 이 사회에서 매장될 사람입니다. 왜? 분단은 그렇기 때문에. 분단 때문에 이거 묻힙니다. 물론 많이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져서 맞죠. 이런 말 안 믿죠. 태극기 부대. 이 말이 선수가 됩니까? 빨갱이는 죽여줘. 야, 씨, 빨갱이야. 이 종북 세력이야. 이거 죽어. 빨갱이 새끼야. 안타까운 현실이죠. 분단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심심하면 북한이 나옵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 언론이 조선일보 보도를 합니다. 2013년에 김정은의 옛 애인 현성월이 공개 총살 당했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등장을 합니다. 죽은 사람 살려는 조선일보. 저도 언론을 공부했는데 언론에서 유명한 명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보도가 안 되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보도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가 사람을 물는 거 당연한데 사람이 개를 물는 건 이상한 거죠. 기이한 사실들이 신문에 보도된다. 이거 맹장 가지. 또 한 가지. 북한은 명예훼손을 안 한다. 명예훼손죄로 안 건다. 오보를 납부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든. 그러면 이런 보도를 계속해서 몇 수십 년 동안 보도를 했으면 사람들이 봐. 머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와, 북한 김정은이 총살을 해. 와, 누가 숙청당했어. 숙청당했을 때 또 누가 더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보수 언론들이 분단 체제를 이용해서 사실도 아닌 사실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해서 이 분단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게 분단의 것도 현성을 살아왔습니다. 마음이 누가 살아올지 알았어요. 그 다음 우리는 정전. 전쟁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휴전 또는 정전. 그러면 국제법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전쟁이 다시 시작돼도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다? 이 정전을 뭘로 바꾸자? 끝낼 종전으로 바꾸자. 또 종전을 어떻게 하자?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요거 개념 잘 아시고.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의 목표 시간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어.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항상 올 수 있는 겁니다. 올해 8일로도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또 특히 전쟁이 실제인데 1994년 매우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1993년에 미국이 북을 향해서 야 영빈에 너 핵시설이 있어 의심돼 특별 사찰을 받아 막겠습니까? 미국 항상 그런 식입니다. 이라크 옛날에 대략사상 무기가 있어 후세인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세인을 때려 죽이는 거죠. 그렇게 왔습니다. 영변 핵시설에 의심된다. 특별 사찰을 받아. 북이 당연히 안 받습니다. NPT 핵군자를 기부하고 IAEA 다 탈퇴합니다. 그래서 핵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1994년에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한국이 지금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야. 전쟁 개시 90일 만에 주한미군 5만 명이 사망하고 한국군 49만 명이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쟁 준비 다 해놨습니다. 김정은 대통령도 거의 그 퇴임에 의해 이야기했죠. 94년도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겠는데 내가 막았다. 자기는 막을 권한도 없습니다. 미국 전쟁하자면 미국 전쟁하는 겁니다. 항상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의 공부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다행히 잘 해결됐죠. 카터가 방북을 합니다.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미국이 원자력 경수로 시설을 지어주는 대가로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자, 분단 때문에 막대한 군사비가 국방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올해 52조 9천억, 52조. 전쟁 때문에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엄청 많이 세계 3위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제일 많이 사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호주. 그리고 대부분 무기급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 중요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53년도에 한국 전쟁이 마치고 이승만이 너무 불안한 나머지 미국과 한미행정협정을 소파를 이제 이렇게 냈습니다. 그 소파에 보면은 주한미군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행정협정에. 근데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주둔비를 우리가 대주고 있습니다. 올해 13.9%가 옵니다. 1조 1,800억.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군이 각 나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에게 주둔비를 대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필리핀에도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필리핀은 미군으로부터 주둔비를 받습니다. 왜? 필리핀은 우리 필요 없어. 누구 주둔 돈 내. 미국으로부터 주둔비를 받습니다. 주둔비를 매일 퍼부었는데 이 주둔비를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액수가 2조 원입니다. 2조 원. 주한미군의 통장에 우리가 주는 2조 원이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만큼 올해 방위비 협상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방위비를 좀 인상하잖아요.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뭘 기준으로 했겠습니까? 바뀌었습니다. 국방비 인상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0년 소비자 물가 인상률 0.5%, 2020년 국방비 인상률 5.6%. 그럼 보통 되면 소비자 물가면 0.5%만 반영돼서 올려야 되는데 국방비 인상률 5.6%가 반영돼서 올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위비가 올라가고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더 사면 더 많이 살수록 주둔비도 더 줘야 됩니다. 분단도 되어서 이렇게 이 돈이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 아니라 복지 예산, 교육 예산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분단되어 있음으로써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애 넣으면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통일될 줄 알고.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우리 민족을 향한 청부를 겨누면서 군대 가야 되는지. 물론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국방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도 그 국방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지킨다면. 근데 과연 우리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 군단대 고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자, 우리가 군단되어 있지 않고 통일되어 있고 자유롭게 옹대가 가능하다. 한번 보십시오.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TKR, 트랜스 코리아 레일로드, 한국 관통 철도, 트랜스 시베리아. 이거 M은 몽고, C는 차이나.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대륙 어디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 이 가슴 벅 벅차지 않습니까? 문제는 부산에서 출발하면 부산 진역에서 출발합니다. 부전력 아니었어요? 아, 부전역. 맞지. 부전역에 땅을 하나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통일되면 이 고립되어 있지만 이렇게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요 밑으로도 가능합니다. 열차를 타고. 아, 이런 말상. 빨리 줄을 묶어야 돼. 자, 또 군사 지배권. 우리나라에 군사 통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평시작전 통제권은 있습니다. 환수받았습니다. 부산은. 평시작전권은 뭡니까? 밥 먹고 훈련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시에 한국군을 누가 통솔하냐? 우리가 통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합의합니다. 아, 드디어 우리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 아, 우리 준비가 안 됐어요. 진짜. 미국은 정부가 다 하겠잖아. 이게 맞죠? 아, 저희 준비가 안 되겠어요. 했어요. 아, 이거 뭐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들어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하려고 하는데 환수의 조건을 답니다. 미국이.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야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해줄게. 근데 왜겠습니까?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군을 자기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절대 환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주 국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훈련이 모든 게 다 정보가 미국에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면 미국은 요구하고 한국은 대준다는 데 있습니다. 기지와 시설물들을 영구히 경부고속도로가 활전을 필요한 매저입니다. 조약에 그대로 있습니다. 미국이 판단할 때. 그 다음 미 팔부두에 생화학 물질이 반입되었습니다. 강만독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거는 보톨리늄, 리신, 토도상 균은 시세는 99%입니다. 요거를 생화학 무기 실험실이 부산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화학 무기 실험실이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 100m 안에 지하에서 합니다. 왜?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버젓이 우리나라 전국 확산되고 있어요. 평택, 진해. 그래가지고 이걸 좀 우리가 주민투표로 좀 없애자. 그러니까 부산시가 안 하는 주민투표 안 된답니다. 이걸 폐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화학 무기 실험실이 우리나라 땅 부산에 있는데 이건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왜? 주인의 권리를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요구하면 한국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조약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고발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범죄. 주한미군 범죄가 지금은 해운대 격사장에서 맞죠? 미국 독립 기념일 때 폭죽을 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올해는 또 줘야겠다고 하는데 예. 이선희 교수님 아시죠? 예. 윤금이 사건. 미국 범죄자는 1.5%만 재판을 받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때 독립군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에서 바뀐 겁니다. 독립군 때려잡던 법입니다. 이걸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을 이렇게 하는 모든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다 걸립니다. 국가보안법은 막걸리 보안법으로 부릅니다. 1981년 홍재화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재화 씨. 이 사람이 29살,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마을 친구들과 동네 슈퍼에서 막걸리랑 김치랑 먹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김일성이는 참 정치를 잘하는 것 같다. 두 번째, 전두환은 걸러 먹었다. 세 번째, 박정희가 왜 영웅이냐. 요 세 마디를 합니다. 막걸리 먹으면서. 다음날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체포해가고 물범하고 고문을 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람이 고문의 유축으로 재심을 신청합니다. 2019년에 죽었었는데 2020년에 작년에 재심이 받아졌습니다. 38일 만에 무죄가 됐습니다. 실제 혼주하십니다. 죽은 이후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받은 고통조차 그 집안 다 빨갱이 집안. 사람들 저 국가보안법 빨갱이야. 그 고통과 그 자식들이 받아서 그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국가보안법 잡혀간 사람이 있습니다. 대북사학과 김호 씨라는 사람입니다. 국정원에 다 신고를 하고 생체인식, 안구인식 최첨 단계 기술을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갔습니다. 정보를 북에 누설했다고. 국정원에 다 신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자,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야. 반국가단체의 수개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법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자, 만났으니까 회합통신체죠. 그리고 북한은 건너갔어요. 네. 북한이. 건너갔다가 손잡고. 북한 주민들이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알겠다. 뭡니까? 고무사냥입니다. 얼마나 다 걸립니다. 그리고 불모집죄가 있어도 국가보안법에 보면 이 사람이 북한 사람과 만났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신고를 안 했어. 나도 잡혀갑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반국가단체 수개를 만났으니까 국가보안법 여기 당연히 기반이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 신고를 안 했어. 불모집죄야. 이런 시대에 안 맞는 이 국가보안법 지금도 존재를 하고 국가보안법은 자기 정치적 군사정권이 자기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을 빨갱이를 잡아가뒀습니다. 빨갱이. 근데 왜 안 없어집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 10만 원 채우는 운동을 하고 있고 올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다른 건 다 보입니다. 분단이라는 고통이 국방비 많이 나가 국가보안법 잡혀가 요거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분단입니다. 내 머릿속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분단 체제에 있고 분단 체제에 익숙한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사냥하면 안 돼. 이거는 법에 걸리지 않을까? 내 스스로 검증합니다. 저 어릴 때 또리 장군 때 북한 사람들은 대주로 없어요. 그래 배웠습니다. 무조건 북을 당마하고 방공공변대회에서 훈련을 해서 상을 받고 어머니 칭찬하고 와 북한 저 반국가 지도자들을 다 저거 동료한 대학생 저 빨갱이들 다 하고 저도 상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1980년대 말에 황성익이라는 소설가가 방북을 합니다. 물론 잡혀갑니다. 소설책을 냅니다. 제목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었네. 책 제목이 북에 갔었는데 사람이 살고 있더라. 자, 53년 전쟁이 끝나고 분단이 계속되고 악마하고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책을 북한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사람이 살고 있었네. 당연히 사람이 살고 있죠. 누가 살고 있겠습니까? 분단이 내 머릿속입니다. 1968년도에 강원도 쪽에 무장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승복 어린이를 죽입니다. 그런데 조선인류가 보도합니다. 이 이승복 어린이 9살짜리입니다. 부모님 밖에 나가 계시고 무장군대가 이불치를 죽였는데 조선인류가 보도합니다.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런 영웅이 있나. 저 죽어가면서 많이 공산당을 욕하고 싫다고 말했다. 원초등학교에 이거 처음 동상선. 물론 공산당이 싫어했던 그 사실이 아닌 확인도 안 되지만
9살짜리가 그래 위험하다고 죽으면 엄마를 찾아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르잖아요. 엄마 무서워요. 그런데 공장장이 싫어요. 한마디 하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온 초등학교에 동상을 세우고 분단이란 비극입니다. 공장장이 싫어요.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가면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이순복, 또는 세종대왕 또는 이순복. 진짜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춤도 있어요? 있는 데들 있대요. 그래서 아, 그거 없애는 네. 운동을 한대. 나 학교 다닐 때 확실하게 있어. 이건 뭐 돈이 드는 문제니 인간이 난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난 고통에 대해서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눈을 보시고 통일해서 좋은 건 다 나오가는 거야 지금. 통일해서 좋은 건 4강 내일 아, 내일 아, 4강에 이제 아, 할 겁니다. 예, 그분이 잘해주실 겁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단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면 통일이 뭐냐? 권위를 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9.19, 9월 19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을 합니다.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이렇게. 예, 통일은 남과 북이 통일하는 것과 개념을 뛰어넘어서 내세의 간섭을 극복해야 됩니다. 일제의 간섭을 극복하고 미군적인 간섭을 극복하고 서로의 간섭을 극복하고 자, 민족적, 전민족적 범인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 여기 통일입니다. 말씀드렸죠. 분단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강대국에 상유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소련이 모든 외세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통일입니다. 자, 전민족적 범인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게 통일이다. 1번.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의 힘을 합치는 것. 깊은 불신과 오해를 통일의 개념은 자주권을 외세로부터 자주권을 회복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남과 북이 전민족, 우리민족 결단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분단의 원인과 그 다음에 분단이라는 고통, 그 다음에 통일의 개념, 여기까지 1강을 마무리하고 잠시 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